안녕하세요. 닥터고의 3D TBC 고용고입니다. 오전에 수술 좀 하고는 정신이 없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외래인데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제 오래된 환자분이신데 같은 고씨예요. 62세로 저보다 나이가 좀 많네. 눈이 뻘 되시는데 2016년도에 저한테 10년 전에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이분 미국에 거주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고 잡이 있으신 분인데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이분 말로는 그래서 한국 의료가 더 나은 것 같다 오시는데 오늘 이번엔 제가 뭘 요청드렸냐면은 현재 미국에서 과연 줄기세포 SBF라든지 비맥 그런 거 있죠. PRP가 과연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제가 한번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사실 그 SBF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SBF에 있는 줄기세포 연골 재생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저희가 이탈리 니졸리 볼로나 대학이라고 있는데 볼로나에 있는 니졸리 대학이 유럽의 최초의 정형외과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나시에 있는 니졸리 대학이 저희 MO를 차리려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 분들이 다 유럽의 뿐만 세계 대가들 분이시라 유럽의 세계 최초의 그 정형외과 병원을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학회를 열어서 제가 초청받아서 강의해서 SBF에 대해서 연골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미국 사람인데 감명 깊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재생의학, 미국은 굉장히 인공관절이 굉장히 성행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인구가 3억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5천만 명인데 인공관절 볼륨이 저희 10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2만 건 하면 그 미국에서는 1년에 150만 건 하고 300만 건까지 올라간다고 했고 그 인공관절 개발을 회사들은 큰 기업들이에요. 근데 별로 관심 없다가 미국도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인공관절 한 번밖에 안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재생의료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한테 초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SBF를 하지는 않았었고 저 PRP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굉장히 미국은 굉장히 이게 에비던스를 중요시하는 나라 중에서 PRP 학회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학회가 됐고 지금 엄청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SBF와 연골 재생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서 1년인가 2년 지나서 미국 동부나 서부 쪽에서 일부 병원에서 SBF를 이용한 그 관절염 치료에 주사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환자분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더니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현재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 어제 회전도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주면 되냐서 아니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미국 자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하는데 흔쾌히 해줬기 때문에 환자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고시죠? 네네. 고시고 인형인데 그죠? 저한테 처음 오신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오셨어요. 네네. 이제 뭐 9년 됐잖아요. 그때는 네. 우리 둘 다 50대였어요. 아하. 근데 보시면 오른쪽 무릎 보면 뼈하고 뼈 간격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왼쪽이 이렇게 어때요? 다 붙어 있죠. 거기 삼기말. 네. 그런데 걸어다니고. 그때 미국에 언제 가셨어요? 88년도에. 근데 그때 그 당시 미국 병원 가보셨어요? 9년 전에? 가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임플란트 하라고 그랬어요. 인공관절 하자고 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그래도 65세가 되지 않으면 조금 꺼려하는데 제가 미국을 가보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50이 오고 막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인공관절 하자고 그랬죠. 네네. 본인은 싫어서 저한테 오셨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사진 봤더니 이렇게 달라붙었고 다리가 휘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53세. 근데 네.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오셨어요. 1년 만에, 2년 만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더 진행이 됐었죠. 그때 관절염이 확 진행된 이유가 관절염 염증이 네네.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네네. 우리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나쁜 균들이 그렇죠. 뼈를 녹이고 하는 것처럼 관절염이 한번 생기면은 이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진행이 빨라져요. 네. 심지어 4년 만에 막 진행되고 그런다고 하거든. 네. 그렇게 왔었어요. 너무나 앞에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55세 오셨을 때는 MRI를 찍어봤더니 염증이 심했었고 걷지 못했어요. 걷지 못해. 그때 네. 그 당시 어떻게 기억나세요? 저 어떠셨어요? 기억나요. 그 히든크 감독 음. 수술한 데도 가봤고. 우리나라에서 카티스텐 한다는데. 네. 예. 그리고 독일도 갔고. 독일을 왜 일본도 이 무릎 때문에 제가 독일은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어. 지인이 소개해갖고 갔는데요. 미국 독일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무릎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 인공관절 하기 싫어서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인공관절을 권유를 했어요. 독일도 갔더니 그게 진짜. 예, 미국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응. 그래서 일본도 그랬어요? 네, 일본도. 일본은 이제 줄기세포 받으러 갔는데 인공관절을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공관절 안 한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때 55세 젊었기 때문에. 네네 적절하게 박사님을 만나고 음. 제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하고요. 질이 정말 올라갔고요. 못 걸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MR 찍었더니 이 염증이 있었고 연골이 회색인데 네. 이 안쪽 부분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아예 연골이 없었어요. 이렇게 네, 뼈도 맞아요. 부어 있었고 비교했더니 이거 보세요. 아주 이쪽은 연골이 살아있는데 아예 없잖아요. 이건 어딜 가도 인공관절 권했을 거예요. 54세 인공관절은 저는 잘 권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본인한테 말씀을 드렸고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 한 게 다리를 제가 교정을 했잖아요. 안쪽에 연골이 없으면 다리가 휘어가잖아요. 네네. 다리를 교정을 하고 기억나세요? 이게 기억나죠? 지금 7년 전 얘기인데 다리를 이렇게 교정을 했죠. 네. 교정을 하고 힘을 밖으로 옮겨주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연골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지방 SBAP로 연골 재생을 한다고 저희가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우울한 게 다 뼈가 나왔던 거예요. 되게 심했어요. 네.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게 심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렇게 아예 연골이 없어가지고 뼈가 이렇게 탁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걷지도 못했어요. 자세히 보면 뼈만 연골만 없는 게 아니라 오래되니까 뼈도 이렇게 강하게 이 몸에 산맥 좀 튀어나왔죠. 아유, 상했어. 이게 관절이 심해지면 연골만 없으면 뼈도 변성이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8년 10월 쪽 지나서 20년대 한번 오셨어요. 네. 2년 만에 이 다리가 어때요? 떨어져 보이죠? 펴졌고 떨어졌고. 그죠? 네. 그래서 원래 말기에 있던 게 한 2기 말 3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왜 오셨어 근데? 줄기세포 하러 왔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연골 재생한 지가 7년 8년 됐죠. 네네. 근데 원래 이 정도 아무리 연골 재생하더라도 교정술 해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한 10년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목적이 아직은 젊으니까 네네. 65세까지 끌어보다가 그때 인공관절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걸어보세요. 안 아프세요? 진짜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응. 내가 체중이 좀 나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늘리니까 네. 조금 이제 줄기세포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러고 얼른 왔죠. 그 당시에는 아프셨어요, 굉장히? 맨 처음에는 아팠어요. 못 걸었어요. 지금 얼마나 걸으세요? 지금은 뭐 1시간 걸어도 no problem 진짜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적은 70대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네. 최대한 끌고 또 이게 꼭 이 정도면은 본인이 안 아프면 계속 끌어갈 수는 있어요. 뭐 제가 오늘 뵙자는 건 이걸 보려는 게 아니라 미국 상황이 궁금해 보는 거니까. 지금 미국 어디에 거주하세요? 샌프란시스코. 미국은 엄청 인공관절 많이 하죠. 네, 많이 무조건 권유가 인공관절이야. 그래서 근데 미국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박사님이 그 미국에 보급한 뒤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 최근에 많이 하죠, 네, PRP랑.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보급이 된 대로 된 뒤로 PRP도 많이 하고 인공관절을 권유를 안 하고 아, 그래요? 예, 젊을 때 하면서는 조금씩 밀어진 것 같아요. 밀어진 거. 미국도 인공관절을 워낙 많이 했는데 문제는 오래 사시다 보니까 네. 이 중간층을 겨냥해서 미국도 현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찾아보니까 요즘 미국 몇 년 전부터 뭐 골수나 뭐 PRP, SBF 지방 네. 최근에 지방을 많이 하는데 요즘 환자분들 미국에도 많이 오고 일본도 되게 많이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방도 시작했죠, 미국. 네, 했어요. 하죠? 근데 예. 너무 비싸. 얼마나 받아요? 보통 지방 이식은 12,000불, 20,000불 그렇게 하고요. 한쪽에 놓는데 무릎에다가 그러죠. 한 번 맞는데 네, 2만 불? 네. 그래서 병원 미국은 아시잖아요. 병원비가 네, 얼마나 네, 비싼지. 알고, 네. 그리고 그 돈 가지면 여기 와서 10번도 더 치료받잖아요. 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비싼 데를 2만 원 받고 네. 양쪽이면 한 3만 원 받네요. 네. 3만 원 얼마? 5천만 그리고 원. 그런데 임플란트는 싸. 65세가 되면 무조건 공짜로 해주니까. 아, 미국은 그렇죠. 바뀌었구나 그게. 네.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기세포 인젝션하고 PRP하고 이런 것들은 고가예요. PRP는 얼마 받아요? 한 7,000불 정도 받을 걸 한쪽 거예요. 7천 불이면 800만 원 정도? 네. 양쪽에? 아니 한쪽.
PRP 아니 진짜로 그 UCSF에서도 네. 관절 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비싸요. 미국은 엄청 비싸구나. 엄청 비싸요. 그리고 줄기세포는 더 비쌀거요. PRP보다. 그러니까 PRP를 제가 시작한 게 2008년도에 시작했어요. 아, 네. 200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때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 시작했던 게 저희하고 약간 이탈리아 리졸리 대학에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미국에서 한 지금부터 제가 2008년이나 2015년, 14년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 하다가 지금 많이 하죠 PRP 많이들 하더라고. 네, PRP. 많이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밖에 좀 많이들 알아요. 알고 네,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좀 좋은 치료를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 그거거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프라우드해요, 박사님. 진짜.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하고 미국 실정을 알았고 그래도 미국 사람도 관심이 많나요? 이런 치료에 대해서? 많죠. 인공 연골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네. 그 줄기세포로 무릎을 재생시키려고 하는 게 더 선호하죠. 돈이 미국 사람도 들어가도. 그래요? 그렇죠. 오. 미국 사람들도 연골이 파손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죠. 미국도 이제 재생학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요. 자기 몸에다가 다른 임플란트 하라면 좋아하겠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구나 이게. 네. 연구할 게 더 많아요. 엄청 많고. 그러겠죠. 근데 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국 가기 전에 오셔야 돼요. 네네. 치료 그렇게 받고 가세요. 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오서 치료 받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찾아보니까 10년 되셨더라고. 9년 되셨고 이제 제 환자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마워서 소개도 시켜주고 계속 이렇게 연관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구독자들이나 다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막 앉아서 떠드는 것은 사실 실감이 안 가잖아요. 제가 수술을 오전에 몇 번 해드리고 잠깐 올라와서 인터뷰했고 저도 내려갈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좋은 정보 주는 닥터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쓸그티비시 고영호입니다. 오늘 환자분은 62세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또 저하고 인연이 맺은 게 54세, 그러니까 8년 전에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사진 봤더니 8년 전 54세 때 찍은 사진을 봤는데 왼쪽 무릎이 양쪽이 약간 관절은 이기 정도 보시면은 간격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한 관절 이기 정도인데 계속 아프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MRI 찍어봤는데 보니까 하얗게 염증이 있었고 약간의 연골 손상이 있으면서 하얗게 보이죠. 뼈가 여기도 괴사됐던 거예요. 염증이 있었고 뼈가 괴사됐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분이 수술은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 치료는 그걸로 했어요.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으로 쭉 맞아 왔는데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에 저희가 뼈 재생을 해드렸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뼈 재생은 제가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저도 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경험이 쌓여서 뼈가 괴사돼서 아프신 분들 해드리고 있는데 염증 제거하고 뼈를 치료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통증이 좋아지셨다가 이게 관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작년 2월 때 봤더니 왼쪽 무릎이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한 3기 말 정도 퇴행성 관절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은 벌써 6년, 8년 전에 만났고 중간 한 3년, 2년 반 전에 많이 심하게 아프셔서 뼈 재생술을 뼈를 재생했고 또 좋아지시다가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만 오셨는데 금년 2월 달에 3기 정도 돼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게 PRP 치료를 한 거. PRP 기억나시죠? 저희가 관절염 2, 3기 때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쓴 3가지가 있다죠. 뼈에 있는 골수를 농축하는 골수, 비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을 농축하는 SBF, 그래서 자기 지방률의 기저혈관분해 어렵게. 차이는 골수 같은 경우는 뼈에 있는 피를 농축하기 때문에 물론 액체가 나오는 거고 이 SBF 같은 것은 세포로 덩어리 나와요. 그래서 섞어 놓는 방법. 중간 단계가 바로 PRP가 있어요. PRP는 자기 혈관에서 피를 뽑아요. 그때 피를 20씩 뽑고 피를 농축하면은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혈소판을 4배 정도 농축시킬 수가 있고 그 횡성관절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이분이 바로 그 치료를 받으셨죠. 작년 금년 2월에 오셔서 4번 받고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또 오셨어요. 또 맞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맞으라 했더니 오늘 맞기로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환자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를 처음 만난 게 2018년. 18년. 그러니까 벌써 6년, 8년 됐죠. 8년 돼서 또 잘 끌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8년 또 뼈도 한번 재생했었고, 근데 결국은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금년 초에 왔을 때는 관절을 3개월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하기에는 조금 빠르고 해서 저희가 그냥 PRP 했겠잖아요. 네. PRP 맞기 전하고 후가 어때요? 맞기 전하고 후하고 따지면 제가 두 쪽 다 맞았잖아요. 네, 양쪽 다 맞았죠. 그래서 오른쪽은 관절염 2기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거의 어. 그냥 90% 이상. 뭐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통증도 없고 걸을 때도 하나도 안 그러면은 아프고. 맞기 전에는 이 PRP 치료하기 전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 심했나요?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신경 쓰일 정도인데 왼쪽은 걷지를 못했거든요. 5분 이상 거리를 걸으려면 네. 몇 번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5분 정도 못 걸었어요, 왼쪽 네. 무릎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냥 뭐 10분, 20분은 그냥 제 걸음으로 살살 걸으면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니까 PRP 치료를 하기 전에는 전이랑- 왼쪽이 너무 아파서 5분도 못 걸었고 네. 지금은 한 20분 걷는다. 네, 20분 이상 걷는 걸어도. 거고. 통증은 어때요? 통증도 거의 오른쪽은 한 90% 이상 좋고요. 그러니까 치료 전에 예. PRP 치료하기 전에 오른쪽 2기 때 예. 통증이 열이었으면 지금 10밖에 안 남았던 시잖아요. 1밖에 안 남았고 예. 90%가 좋아진 거고 예. 왼쪽은 왼쪽은 7, 80% 이상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통증이 그 PRP 치료하기 전에 열이었으면 지금은 지금은 2 정도 2, 3 남았다는 네. 거죠. 만족하세요? 너무 만족해요. 만족하시죠? 네. 이게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외래에서 네. 뽑아서 이렇게 농축에 넣었잖아요. 이걸 저희가 좀 건방진 얘기지만 PRP를 무릎에 처음 도입한 게 제가 2008년에 도입했어요. 아, 저 그때는 아주 시리 그랬어요. 그때는 이게 초창기고 뭐 이게 비용을 그런 게 신의료기술 문제 때문에 막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치료법에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키트를 만들었어요. 허가 받아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환자분들 원하시면 이제 무료로 놔줬거든요. PRP를 한번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맞아오시는 분들이 또 맞으러 오시는데 인제도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비용을 안 받았는데 하면서 말하면 너무 고마웠구나. 그래서 저희가 원래 양쪽을 PRP 가격을 한쪽 다 50만 원 책정했다가 가격을 내렸어요. 저희 환자분에서 양쪽에 30만 원 정도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만족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선생님. 그리고 옛날에 병원 오는 게 무서웠어요. 이거 인공관절 해달라면 어떡하지? 더 나빠졌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치료법이 다양하게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네, 많이 너무 많이 좋아졌죠. 나오니까 네. 내가 이거 해다 아프면 내가 다른 치료법도 한번 받아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병원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수술도 많이 하지만 비수술적인 방법들. 관절염 오면은 뼈도 문제가 되고 연골도 문제가 되고 염증도 문제가 되고 신경도 문제가 되고 요즘 정형외과 의사들이 미국이나 유럽 똑같이 일본 똑같은 것들이 수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늦춰가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최대한 늦춰가지고 70 넘어서 수술하자는 게 요즘 추세고 저희도 그걸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다른 병원이나 많은 이 비효율적인 그러나 근거가 있는 치료법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네. 선생님 제가 자다가 다리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하잖아요. 네. 왼쪽이 너무 아파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막 조심스럽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를 못 느껴요. 연골이 없고 뼈가 닿으면은 맞닿잖아요. 되게 깜짝깜짝 아파요. 근데 PRP 하거나 그런 거 없어진 거죠. 전혀 없어. 하나도 없어요. 편히 주무시겠네. 예. 다행이시대. 차 한 시간이나 30분 타면 내릴 때 여기를 이렇게 조금 하고 조금 서 있다가 걷고 그래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어저께도 시골 한번 갔다 왔어요. 집에 근데 갔다 오셨어요. 네, 다행이시다. 한 시간 갔다 오고 네. 그랬는데도 네. 내리자마자 바로 네. 그런 게 없어요. PRP 너무 맞고 좋아요.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저는 하루 반나절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PRP가 들어가서 이게 이 세포를 혈소를 농축하기 때문에 일반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뻐근함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막 겁내했거든요. 요즘은 초음파 보고 많이 누우는데 저는 제가 너무 안 아프시죠? 예, 하루 반 지나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싹 제가 없어져요. 주사를 워낙 많이 넣어 손목이 아픈데 하여튼 잘 맞으면 안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걸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PRP 맞으시는 분들이 혹시 일주일간 못 걷는지 걱정도 하시고 아니요. 그런데
다 일상생활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오늘 무난해요. 그죠? 제가 PRP 뽑았어요. 볼까요? 이게 본인 건데 피를 20cc 뽑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20cc 농축한 거예요. 제가 또 놔드릴게요. 네. 피를 자기가 뽑아서 농축하는데 한 3, 40분 걸리거든요. 그거 갖고 와서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메리에 오셔서 이 초음파로 보면 놓는 방법도 있죠. 저는 환자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초음파를 볼 시간이 없어요. PRP는 맞을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무릎을 약간 안으로 돌리는, 무릎을 안쪽으로 약간 돌리는 게 좋아요. 안쪽으로 돌리고 손목질을 바르고 조금 기다렸다가 놓을 때 잘 넣어야 돼요. 잘 넣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볼 때 들어갈 때 아프신 말씀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프다 말해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주사를 놓을 때 보세요. 이렇게 주사를 그냥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때 이 감각 느낌이 와요. 저항이 있나 없나. 이 저항이 없어 넣을 때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넣을 때 저항이 있거나 환자가 아프면은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무릎 구부려 보세요. 뛰세요. 구부리세요. 이제 반대로 누르시고요. 넣을 때 이게 저항이 없이 싹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저항이 있으면 되게 아파요. 들어가죠? 네. 자, 아프신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저항이 걸리면은 빼야 돼요. 가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끝났어요. 무릎 구부려 보세요. 뛰세요. 구부리세요. 뛰세요. 걸어보실까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PRP 놓을 때 의사들은 들어갈 때 저항감이 있으면 그게 화력막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집어넣어버리면 무릎이 붓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되고 맞으신 분들 꼭 아프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전하게는 초음파 보고 놓으면 되는데 저는 이 초음파를 보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놓아서 잘 들어가요. 걸어와 보시고 괜찮으시죠? 주사 맞은지도 바로 모르겠어요. 걸으시는 거예요. 법리하는 것처럼 막 붓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셨다가 네. 혹시 좀 뻐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앉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얼음찜질 한번 잠깐 해주시면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간단하죠. 간단하고 좋은 치료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이 PRP를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뭐 좀 건방진 말이지만 어느 하여튼 어디에 뒤지지 않는 그런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PRP가 좋은 치료법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도 하고 막 고관절도 하고 허리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무릎하고 팔꿈치, 그다음에는 어깨는 회전근 팔 수술에만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허리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2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2년 뒤에는 또 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치료법을 제공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열애 시작하겠습니다. 닥터고의 쓰리거티비식 고용고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11시 반이네요. 68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안동분이시네요. 그래서 보니까 60대 2018년인가? 2018년 3월에 저희한테 왔어요. 이렇게 오른쪽 관절 2기, 왼쪽 3기 말. 사실 이 정도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프시면 인공관절을 해도 될 무릎이에요. 근데 본인이 워낙 젊으시고 또 활동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무릎 안쪽에 연골이 없으면은 인공관절 중에서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수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반만 가르면 통증이 좋아지고 또 나중에 쓰다가 바꾸면 되지만은 문제는 이것도 인공관절이 뛰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지 못하고 힘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휜 다리를 교정하고 연골 재생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잘 쓰셨어요. 쓰는데 금년 8월 달에 오셨어요. 한 8년 만에 또 오셨는데 오른쪽도 진행이 됐어요. 2기 같은 거의 3기 말기. 왼쪽은 거의 이제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8세면은 인공관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인공은 싫다. 다른 방법 찾아달라. 줄기세포를 하기에도 조금 진행이 많이 돼 있고, PRP도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요즘은 퇴행관절 말기 때 고주파, 냉각 고주파라든지 해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관절이 오래되면 무릎 뒤에 신경계 염증이 오거든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약간 무디게 하는 방법을 했어요. 오셨더니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졌는데 그걸 이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무릎 안에 염증이 없어야 되니까 PRP 치료를 해드리는데 적응증이 안 돼요. PRP가 2, 3기 때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PRP는 이런 원리입니다. 혈관에서 피를 한 30점 뽑아요. 미국 사람 같은 한 50일 뽑은 경우도 무릎이 크니까 뽑아가지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이게 키트거든요. 여기에다가 뽑은 피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원심부력으로 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피 속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 그리고 염증과 싸우는 백혈구 또는 다른 단핵세포 또는 혈소, 그다음에 피를 응집하는 혈소판, 그리고 그냥 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원심부의 원리가 돌리면은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죠. 제일 무거운 거 적혈구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혈소판이라든지 백혈구라든지 단핵세포가 가라앉아요. 근데 그리고 맨 위에는 가장 가벼운 물이 떠, 혈장이 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적혈구는 버리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 중간에 있는 층을 뽑아내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피를 응고하는 혈소판이 있고, 그다음에 염증세포와 싸우는 백혈구가 있고, 그다음에 단핵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층이 되게 얇아요. 30C를 농축하면은 한 30C가 떠요. 이런 피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제일 많고, 이런 혈소판이나 백혈구나 또는 이런 단핵세포들이 층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요. 이 피를 바로 집어넣으면은 30C가 들어가지만은 요즘에는 농축이 안 된 거예요. 모든 게 농축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 PRP 치료의 원리는 농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혈소판을 한 4배에서 5배를 농축해야 돼요. 이 농축된 혈소판을 뽑아서 무릎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별거가 있는 거예요. 혈소판이라는 걸 우리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혈소판 안에는 좋은 보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혈소판 안에 어떤 좋은 보물이 많냐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고,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연골 활성화시키는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고, 또 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들어있고, 또는 인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들어있고, 또 인대의 재건을 도와주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 좋은 이런 피부에 좋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혈소판을 한 4배, 5배 농축해 놨더니 염증과 싸워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연골에 가서 연골세포를 활성화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리고 뼈의 손상도 방지하는 연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중기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PRP는 제가 사실은 좀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때는 막 떨 때가 아니고 미국 학회 몇 군데 갔더니 PRP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PRP가 어깨 관절도 통과가 됐고 팔꿈치도 통과가 됐고 최근에는 무릎 관절염, 중기 관절염이 통과가 됐어요. PRP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PRP 하러 오셨지? 몸무게 얼마나 나가세요? 지금 한 3kg 정도 줄었습니다. 운동을 좀 해가지고 그건 100kg 넘어간 건데 지금 아니, 이제 예. 90한 6kg 정도. 왜냐면 이 관절염 진행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예. 오른쪽도 거의 3기말, 거의 3기말 거의 4기 가까워지고 왼쪽 진행됐잖아요. 교정하고 연골 재생하면 이렇게 빨리 좀 진행이 8년 만에 오셨잖아요. 예. 몸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몸무게가 큰 원인이거든요. 8월 2일 날 오셨을 아팠죠. 때 많이 아프셨죠? 예.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때는 통증이 아파서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얼마나 걸으셨어요? 지금 운동을 거의 뭐 한 요새 같으면 1시간 넘어 하는데 전에 같으면 한 20분, 30분 정도. 20분을 못 하셨는데 지금은 1시간 하신다. 예, 지금 무슨 치료 받는지 알고 계시죠? 고주파 열치료실, 냉각불, 예, 예.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예. 염증 있는 무릎 쪽 신경을 약간 무디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염증이 없어지면 좀 통증이 제일 줄어드는 거예요. 8월 9일 날 했잖아요. 예. 통증이 어때요? 지금은 통증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8월 9일 날 하루 수술실 들어가서 그 염증 있는 신경을 찾아가지고 열 치료를 했잖아요. 고주파 치료 했는데 하고 나서 통증이 언제쯤 좋아지셨어요? 그때는 별 차도가 모르겠는데 그죠. 한, 네. 한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운동을 좀 했거든요. 네.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가 운동 시간을 조금 더 늘렸죠. 9월 6일이니까 한 달 만에 오셨었거든요. 예, 예. 그때 많이 좋아졌죠. 예, 예. 지금 얼마나 운동하세요? 지금 거의 뭐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네. 한 가지 좀 문제가 네. 좀 생겼습니다. 여기 응. 보니까 또. 여기가 네. 저 운동 좀 하면 막 단단해지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은 네. 관절염, 연골만 문제는 것도 아니고
뼈도 문제가 되고 다 염증이 오거든요. 아, 근데 예. 또 정막도 문제가 돼요. 혈관들이 문제가 돼서 붓는 건데 그 약을 치료하면 돼요. 자,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그래가 좀 걷다가 한 20분 정도 걸으면 또 앉아가 마사지를 또 예, 해주고. 장단지가 아프죠? 예, 장단지가 이런 아프고. 혈관 문제, 그것도 약을 쓰면 되고 아. 무릎은 많이 좋아졌죠, 확실히. 예, 예, 무릎은 좋아지셨고. 그래서 제가 PRP는 사실 정식이 안 돼. 2, 3기 때 해야 되는데 이거 해드리면은 PRP를 말기에 해더라도 염증이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75세까지 술 않게 해드릴게요. PRP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올라도 PRP 놔드릴게요. 이 PRP 하는 이유는 관절염이 좀 빨리 안 되게, 염증이 안 생기게 해서 통증 완화시키고 최대한 이렇게 늦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릎 돌려볼까요? 자, 힘 빼시고요. 잡고 PRP 맞을 때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 되게 아파요. 아프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그냥 들어갑니다. 아프신 말씀하셔야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바로 끝나는 거예요. 무릎 구부려 보세요. 피세요. 구부리세요. 피세요. 저야 이걸 그냥 놓치면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아파요. 이게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픈데 앉아보세요. 초음파부가 하는 게 안전한데 저야 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앉으셔서 반대쪽으로. 그걸 안 아프셨죠? 아, 예. PRP 잘못 맞으면은 이렇게 부어요. 무릎 펴보세요. 자, 무릎을 약간 안으로 돌려주면 좋아요. 예. 자,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 네, 약 바릅니다. 자, 들어갈 때 아프신 말씀 하셔야 돼요. 자, 주사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괜찮게 저항이 없어야 돼요. 없고, 들어갈 때 저항이 없으면 안 아파. 괜찮죠? 금방 끝나잖아요. 자, 무릎 구부려 보세요. 피세요. 구부리세요. 피세요. 아프지 않으셨죠? 예. PRP는 들어갈 때 저항이 있거나 아프면은 이거 그냥 넣어버리면은 굉장히 부어요. 잘 맞으셔야 돼. 내려와 보세요. 천천히 내려와. 만족하시죠? 예. 저 지금 하고 나니까 난 정말로 통증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졌죠? 그냥 그런 운동을 요즘 다 하거든요. 신기하죠? 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근데 여기 뭐로 내가 우리 안동에서도 몇 명을 내가 여기 보냈거든. 예. 저 사람 친구도 또 예, 보냈고. 저거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안 아픈데 나는 왜 그래 아픈 거? 본인 몸무게. 예. 관절이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 100kg 정도 되면은 장기 몸무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몸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관절이 더 빨리 진행돼요. 비만하시면 염증 자르고 하중이 많이 가니까 관절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신경 치료 해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신경 오래 가요. 몇 년씩 2, 3년씩 갈 겁니다.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저희가 진단 잘 내고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조심해 가시고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대학교에 대해서는 꼭 수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고 어떻게 진단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진료 시간 때 못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인공관절, 허리 이런 것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환자 위주로 해서 좀 더 환자분들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